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큰맘 먹고 TV를 그저께 장만했어요. 원래는 이게 항상 이제 그 스크린 해서 불 꺼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전자칠판 사고 싶었는데 지금 주문하면 가을쯤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리 지금은 그냥 예약 걸어놨고요. 우선 요걸 먼저 샀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올바른 선택 과목의 힘이라고 하는 설명회를 할 건데, 앞으로도 제가 종종 좀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만간에 종합전형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은 제가 2월달에 한 번씩 다 상담을 했는데, 그때 애들 생기부 관리해 주는 것도 제가 나중에 도와줄 거고요. 우선은 오늘 하는 것은 이제 1학년, 2학년에서 우선 1학년들은 지금 중간고사,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중간고사 봤는데 그 중간고사 이제 하고 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해서 선택 과목을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들을지를 선택을 조사할 거고요.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들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눴는데요. 선택 과목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베스트 학과별 선택 과목 예시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학과가 상당히 많죠. 이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밴드에 저희 지금 입시 밴드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다 상담도 진행해 줄 거고요. 자, 우선 큰 거부터 틀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중3부터는 이제 또 바뀌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1호 개정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 체계가 교과다라고 돼 있고 교과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저희가 지금 우선 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따질 것은 이쪽입니다. 보통 교과.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공통 과목은 고1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제 1학년 때 2학년 과목 선택, 2학년 때 3학년 과목 선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같은 케이스도 이거는 얘는 무조건 고2, 얘는 무조건 고3은 아니에요.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반 선택이 고2, 그다음에 진로 선택이 고3라고는 하지만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커리큘럼상에 좀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일반 선택이라고 여기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서 일반 선택은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택하는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수학이니까 수학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고2 과정에서 수원과 수투를 말씀드린 거예요. 수원과 수투. 그리고 3학년 됐을 때 미적을 선택할 거야, 확통을 선택할 거야, 기하를 선택할 거야. 그게 이제 진로 선택이 될 거고요. 이제 수학에서 보자면.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목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크게 4가지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이거 어머니들 좀 낯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학교에서 짜준 거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됐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문과, 이과만 결정은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모든 게 다 짜져 있었고 솔직히 이 선택이란 단어 자체도 좀 낯설어요. 좀 전에도 지금 어머니랑 제가 조금 상담하고 왔었는데 저희 때는 선택이 없었잖아요. 이과도 사탐 다 했었고 그다음에 이과는 물화생지 1, 2에다가 물화생지 2까지 8과목. 저희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머니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20과목씩 봤었던 세대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한번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돼 있고 막 이렇게 피부 다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세대인데 요즘은 6개, 7개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죠. 그죠? 그런 세대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선택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목표하는 대학 전공에 이제 권장하는 과목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국어국문학과 가는데 과학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좀 옳게 바뀐 것 같긴 해요.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이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적성에 맞춰서 진로를 짜는 건데 수능에서는 그 하고자 하는 과목만 쫓아가기에는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이 사람이 너무 적어. 그래서 1컷이 너무 적어. 그럼 내가 등급 받기가 힘들어. 그럼 이제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수능에서 등급은 이거 따기가 좀 편한데? 라고 하는 케이스.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큰 틀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는데 정시는 수능 보고 가는 게 정시 전형이고요.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안에 뭐 재외국인 전형, 뭐 농어촌 특별 전형 뭐 이렇게 쭉 있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요. 이 큰 틀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중에서 저는 오늘 종합 전형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90%가 종합 전형입니다. 중간중간에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비교해서 하긴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교과 전형은 솔직히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입결이 나와 있으니까. 입결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 결과. 작년에 문 열고 들어가네, 뭐 예를 들어 연세대 기계공학과 문 열고 들어가네, 문 닫고 들어가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점수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걷다 사이트에다 우선 딱 점수 대입하면 점수가 산출돼서 나오는 거니까 교과 전형은 특별히 할 게 없고요. 제가 오늘 요거 할 거고 조만간에 종합 전형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7월 달에 이제 고3들을 위해서 논술 전형을 또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최우선 조건일 경우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능 성적이 최우선인데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수능 파이터,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정시만 노리고 가는 학생의 그런 조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과목이 있죠. 그다음에 쉬운 과목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효율 극대화. 참 이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죠? 야, 넌 뭐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 너 직장도 네가 원하는 거 해. 라고 하는데 종합전형에서도 이런 걸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이 학생이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식으로 탐구했어. 네가 성적이 어느 정도야.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네가 그냥 야, 너 기계공학과 면접 왔는데 했던 행동들은 다른 것들, 막 독서 목록 이런 다른 것들이야. 그러면 교수님이 빈정상하죠, 그죠? 너 점수 맞춰왔구나. 우리 우수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기초 영역, 탐구 영역, 그다음에 예체능하고 두 개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뺐고요. 이제 공통 과목 아까 말씀드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통사, 통과, 그죠? 고1 때 과정을 거의 대부분 넣어놓은 거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우선 수학만 국어도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화작과 엄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수학은 수원, 수투가 보통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미적과 확통을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고 미적만 하는 학교도 있고요. 확통만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방문여고 같은 케이스는 문과를 선택했으면 고3 때 수학이 아예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정시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핏똥을 싸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시험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수학은 뭐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표준 점수가 높은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고2 이것도 고2고 이제 고3이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이다. 그 또 하나 차이점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점수 산출하는 게 틀려요. 얘는 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4%, 11%, 23%로 나눠지는 거고요. 여기는 다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90점 이상 1등급, 8점 이상 2등급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진로예요. 진로고 여기는 그러니까 진로는 아무래도 좀 쉽게 나오죠. 크게 점수를 내가 어떻게 따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부담은 없지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나 어떤 AI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말고 수원, 수투, 미적 들고 인공지능 수학 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문과에서 상경 계열 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뭐 경영, 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수원, 수투, 확통, 그다음에 경제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든다든지 확통 꼭 들어야 되죠. 이렇게 위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의 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진로와 연계성이 높은 과목에 대한 선택과 이수 이게 다예요. 종합전형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그 다음에 거기 진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네가 연계가 돼 있니? 그리고 그 과목을 선택했니? 그리고 그 과목을 이수했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생기부에 보면 모든 들은 과목들이 점수뿐만 아니라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이따 보겠지만 입사관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보시고선 얘 이거 듣고 다 들었구나. 얘는 이거 들었는데 중간에 이거 안 들었네. 이런 것을 다 본다는 거죠. 그게 이수. 점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듣긴 들어야 돼요. 그 결과에 해당하는 성적이 모두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전체를 판단하는 데는 모든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진로 역량을 드러내는 데는 관련 과목에 대한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인하대에 올라온 겁니다. 그거 제가 캡처해서 한 건데요. 공대를 진학하려면 꼭 물리를 수강해야 하나요? 공대는 솔직히 이과 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수원, 수투, 미적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 그 다음에 과학 계열에서는 물리가 빠지면 안 돼요. 물리랑, 그 다음에 이제 이수나 화학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물리가 빠지면 안 되는데, 물리가 저도 뭐 상당히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서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꼭 들어야 되나요? 자, 질문 올라온 겁니다. 여기 좀 작아서 제가 다시 크게 해놨어요. 이제 고3 올라가는 04년생입니다. 전자공학과, 신소재학과를 희망하고 있어서 공대죠. 독서랑 세특, 그러니까 독서, 내가 책 읽는 거, 독서 목록이랑, 그 다음에 세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목 세특을 말하는 거, 세부 특이사항을 말하는 거여서 저 이런 과목을 듣고 이렇게 제가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기부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이것도 생기부에 적는 란이고요. 전부 다 공대로 연결해 놓긴 했어요. 다 공대로 라인업을 짜놨어요. 그런데 1등급 컷이 한 명이라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학교에 물리를 선택한 애가 50명이야. 밖에 안 돼. 근데 4%잖아요. 2명이야. 1컷이. 그럼 2등급 컷이 6명이야. 아, 내가 저 사이에.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물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서는 당연히 물리를 수강해야 되는데 이게 등급에서는 내가 불리할 것 같은데 라는 케이스입니다. 정답은 자 답변이 올라온 거예요. 각각 대학생들이 답변이 올라온 겁니다. 2학번 재학생, 그다음에 여기도 재학생 올라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대를 진학하는데 물리를 수강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진학한 건 어쩔 수 없으니 생기부 진로 활동란에 물리 관련 활동하셔서 노력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대를 지망하는데 물리를 안 들었다는 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불리한 건 사실인데 그걸 안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시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장관이 얘 물리 안 들었네. 자, 물리 안 들었다 빼. 뭐 빼.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입학사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무리가 있어요. 그 생기부를 입학을 채점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무리가 뭐냐면 교수님 집단이에요. 그 교수님 집단이 요 입학사장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물리 안 들어 좀 안 뽑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대요. 재작년에. 그 말은 뭐죠? 물리 안 들어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안 들은 애 좀 안 뽑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물리 안 들은 애들은 좀 뽑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뽑혔다는 거죠. 해서 불리하긴 한데 뽑혔다는 겁니다. 그럼 뽑혀서 왔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얘가 어버버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죠. 어쨌든 물리를 안 들었으니까 너무 불합격. 너는 물리 들었으니까 그래 가산 좋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리한 건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내가 물리 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누군가 연설을 듣고서는 물리 쪽에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지나간 1학년 2학년 건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생기부가 있는 거예요. 생기부의 진로 활동이라든지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물리 쪽에 뭔가를 했다. 동아리에서 뭔가를 참여를 하고 팀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발표를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과정과 3학년 때 과정이 자연스럽게 억지스럽게 가면 안 되고요. 교수님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바뀌었을 진로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과정이 정확하게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진로가 바뀌는 케이스도 있지만 점수 때문에 바뀌는 케이스도 있어요. 점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얘가 원래 생명을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생기보다 생명 쪽으로 돼 있었어요. 독서 목록도 다 생명 돼 있었어요. 근데 점수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4점대, 3점대 후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 뭐 좀 밑으로 내려가서 눈을 낮추면 되겠지만 원하는 인서울의 대학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너는 조경학과를 쓸 거야. 저 1학년, 2학년 생명인데요. 넌 이제 나무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독서목록이나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관된 모습, 그게 안 된다는 거 입사관도 다 아세요. 교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네가 일할 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할 때는 공대 계열 쪽, 생명 계열 쪽 이런 걸 다 두리두루두루 다 해두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난 뭡니다. 의사입니다. 뭐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 정형외과 이런 거 진짜 지읒대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2년 3할 때 가서 거기에 합당하게끔 쭉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 쪽에 했었는데 조경 쪽에서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 나무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을 갖게 생겨서 나무의 생명에 대해서도 보게끔 됐어요. 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성적이 다른 지원자, 자, 이 또 다른 학생이 답변한 겁니다. 앤서. 자, 성적이 다른 지원자 분들보다 더 좋고 생기부를 본인이 잘 만들어 챙겼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물리를 안 듣고도 채취합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명 중에 2명 내지 1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갖고 여기에 껴맞추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에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꿈틀꿈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쓰는 대학은 진로 역량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학생마다 다르다. 이 말뜻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 대학은 진로 역량, 이게 바로 라인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공대로 왔으면 1학년 때도 물리, 동아리도 물리에서 뭐 활동, 그다음에 독서목동 또 물리에서 쭉 라인업이 되어 있다. 그게 진로 역량이에요. 근데 진로 역량이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된 애들은 우리 아시잖아요. 1학년 때부터 제 꿈이 뭐예요? 그럼 제가 중학교나 고1 같은 케이스에서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 뭐 되고 싶어요? 뭐 할 거예요? 야, 너 부럽다. 제가 이러거든요. 야, 내일 당장 꿈이 바뀌더라도 오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은 부럽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1 때, 고2 때 나 나중에 무슨 직업 가질 거야?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뚜렷한 직업 갖고 있는 애들, 직업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역량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학업 역량이에요. 그러면 그 학업 역량이 뭐냐면 성적이에요. 자, 이 학생이 뭐냐면요. 저기였죠. 성적이 다른 지원자보다 더 좋고 이게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 뛰어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부 잘했어요. 이 뜻이에요. 자, 뭐냐면 이제 교수님이 딱 봤어요. 너 공대 우리 공대로 올 거야? 근데 신소재공학과 올 거야. 근데 너 물리를 안 들었네. 근데 잠깐만 보자. 수학, 그다음에 다른 과학, 그다음에 다른 과목도 점수가 좋네. 1점대 초반이고 2점대 초반이네. 너 점수가 좋네. 그럼 얘는 우리한테 와서 물리학을 공부 안 했지만 우리한테 와서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이제 다른 생기부에서도 어디 실험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열심히 참여하고 잘했어. 그러면 얘가 이 역량, 진로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학업 역량이 뛰어나네. 점수가 좋네. 그러면 합격된다는 거예요. 참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참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공부 잘하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물론 공부 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 역량이 좋으면.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3점대 중후반, 4점대 초반에서 인서울 하고 하려 그러면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요. 자, 평가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종합전형에서 평가자는 크게 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임 입학사정관하고 위촉 사정관인데요.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전임 입학사정관은 국민대다, 서강대다. 그러면 그 학교에 상주해 계시는 군인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위촉 사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담당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면 이 담당 교수님, 위촉 사정관은 왜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알면 이게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전임 입학 사정관의 95%가 문과 출신들이십니다. 문과 계열이에요. 생기부 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이과 계열에서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생명의 모범에서 무슨 논문 읽고 뭐 했던 막 이렇게 전문 용어 써 있거든요. 우리 애들 그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 서치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 하는 애들인데 그거를 이분들이 몰라요. 우리가 모르면 그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보면 교수님들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저희들 얘기로 하면 이제 사지 뜯긴다고 하는데 아무거나 갖다 적어 놓으면
위촉 사정과 교수님한테 뜯기는 거죠. 너 이거 어떻게 해? 막 한번 이런 친구가 있었대요. 성균관대 교수님 했는데 야 나도 아직 모르겠는데 그 당시 줄기세포의 연구를 마쳤대. 생기부에 옛날 황우석 교수님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전자물리 신소재 공학 교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리를 안 듣는 학생이라면 어떤 관점에서 이 학생을 평가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딱 하나 우선 대답 중에 하나가 무조건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특별한 것은 특별해야 된다. 다른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리를 내가 안 들었지만 뒤늦게라도 제가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걸 했었고요. 독서몽에서 이런 걸 채워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이 정도예요. 라고 수학과 다른 과목들이 뒷받침이 되면 됩니다. 국어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과에서는 좀 수학이 어쨌든 그러면 교수님들이 좋아라 합니다. 어이했던 일단 유리한 것은 없다.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학부모님 계신데 지금 숭덕여고 친구들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친구가 4주 전인가 시험 대비하면서 한 명의 친구가 나 어떻게 뭐 하는데 또 한 명의 친구가 야 물리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들어 이러는 거예요. 은혜가 그랬거든요. 다른 친구한테 나 그거 진짜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야 그냥 내 말 들어. 야 무조건 물리는 들어야 돼. 너 나중에 위해서 그냥 무조건 물리 들어. 야 9등급이 뜨더라도 물리는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지나가면서 제 방에 있었는데요. 제가 바로 옆방에서 얘기하길래 제가 들어갔어요. 은하 말이 맞아. 무슨 물린 들어. 그래서 9등급이 야 9등급 야 너 제가 그랬어요. 야 1등급 위에 4% 거기 엄청 경쟁이 심하지만 밑에 4%가 9등급인데 거기가 더 심해. 9등급은 안 떠. 야 밑에 엄청납니다. 진짜. 각자 이름만 적고 나가니 얼마 많은데 그걸 뚫고 9등급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리는 들어. 아유 참. 혹시 여기 9등급 맞은 친구? 아니 9등 저희 학교에서 조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인하대 갔어요. 인하대 가는데 그 친구가 참 그랬어요. 그가 언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가 8 뜨고 영어가 9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교하면서 저희 실증했을 때 조교했던 친구인데 야 그래도 좀 찍을 때도 제대로 찍지. 너 이 새끼야 어떻게 9가 뜨냐. 나 처음 봤어. 수능에서 9자. 그러니까 걔가 충격적인 얘기. 쌤, 저 푼 건데요. 자, 해서 어쨌든 9등급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힘든 걸 해낸 친구들 있어요. 자, 고1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뭐다 이제 과목 선택을 한다. 그렇게 제대로 알고 전공부를 준비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고1 학부모님도 계시고 고2 학부모님도 계신데 고2랑 고1은 좀 다릅니다. 고1은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명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약간 좀 크게 그러니까 이과 계열, 문과 계열, 문과에서 상경 계열, 어문학 계열 이렇게 좀 크게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2학년 학부모님들은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담당 학과목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생기부에 적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우선 1순위인 것은 이런 과목인 겁니다. 과목 선택을 잘하는데 이과 계열을 간다 그러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원수투는 우선 선택이 아니니까 수원수투하고 고3 때 미적하시면 되고요. 물론 학교에 이제 충돌이 날 수는 있어요. 저 미적을 안 하는데 학교에서 내신 확률 통계를 보는데요. 뭐 이렇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도 또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학 계열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학과별 선택 과목 예시인데, 제가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예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뭘 이제 또 중점적으로 또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공학 계열 제가 쭉 해놨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특별한 것들만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 기계공학과 뽑는 명수도 제일 많고요. 자, 학과 인재상은 수학 및 기초과학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외국어 역량을 갖춘 학생. 저도 솔직히 이렇게 입시계에 사교육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뻔한 얘기인데 여기 안에 답이 있어요. 그죠? 수학 및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학 및 기초과학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높고 그래요. 당연하죠. 수학과 기초과학. 근데 외국어 역량을 갖춘 학생을 인재상으로 뽑는 데요. 그래, 알았어. 다음에 근데 여기도 뭐 실험적으로 응용 연구 그러니까 당연히 이과 계열 이런 데는 당연히 실험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 같은 케이스도 팀을 짜서 뭔가 실험을 하고 세미나 발표를 하고 제가 성격이 I라서
솔직히 이런 친구들은 종합전형과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앞에 나서서 자기가 뭔가 발표하고 하는 게 짱입니다. 무조건 짱이에요. 그냥 이 기회에 2로 바꾸시면 됩니다. 성향을. 기계공학자나 메카트로스, 그다음에 자동차 공학기술 이런 데로 이제 간다라는 거고요. 자, 전공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건데요.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이런 게 쭉 배우고 뭐 유체역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초원리력과 실제 문제 이런 능력을 배양. 지금 고등학생인데 제가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에서 발표한 이런 것을 가만히 유심 있게 보면 다 득이 된다. 이 소재가 무슨 소재냐면 수행평가나 보고서를 여기 중에서 잡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들이 와우, 과목도 잘 맞췄는데 얘는 진짜 이 기계공학과에 뜻이 있고 잘 맞춰 있구나. 이거를 갖고 여기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가면, 그러니까 요거 잠깐 먼저 보고요. 그 세부 과목 선택 우선순위, 자, 1순위들, 2순위들 하는데 1순위, 당연히 미적이 제일 먼저, 미적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 1, 물 2, 당연히 물 2까지 들어서, 이건 이제 진로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영어 있죠. 아까 외국어 역량 높이는 말이 맞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영어도 점수도 줘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제 이쪽 기계공학과 이쪽은 이제 확률통계 좀 밑으로 내려갔고요. 다음에 생명은 밑으로 내려갔고요. 이렇게 되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 선택하고 뭘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 다 너무 많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 과들이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제 밴드에 다 올려놓을 거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다 계속 케어할 겁니다. 다음에 이거 있죠. 추천 키워드와 독서. 이거. 어떤 키워드,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자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추천 키워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소재예요. 근데, 야, 그러면 무조건 선풍기 날개 개수, 그 다음에 뭐 인간공학에 대한 롤러코스터 역학,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추천 키워드, 이게 소재가 되는데 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재를 갖고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해 갔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종합전형에서는요. 그래서 일예로 제가 예전에 선풍기 날개 개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 제가 했을 때 그냥 10명이면 8명이 전부 다 뭐였냐면 다 주제가 코로나였어요. 생기부 연구 주제가. 그럼 코로나니까 애들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다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죠. 선풍기 날개 개수에 대한 거. 제가 이걸 갖다 이거에 대해서 해봐봐 라고 했을 때 가장 좀 1차원적인 친구가 날개 개수에 따른 바람의 세기를 조사한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 뭐 다른 친구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날개의 면적에 따른 소음의 정도. 그렇구나. 다음에 날개 개수에 따른 바람에 나가는 방향과 퍼지는 정도를 또 계산한 친구가 있고요. 다음에 똑같은 선풍기의 날개 개수인데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날개 개수가 어디가 가장 최적화 적조가 되어 있는지. 공장에서 일할 때는 날개 개수가 더 크고 더 그러니까 넓게까지 퍼져야 되고 할 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생기는 노인 요양원 같은 케이스는 어르신 놀이터 이런 데서는 너무 큰 거나 너무 바람이 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갖다 또 조사한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거래도요. 공기 오염조, 오염 농도 이런 걸 갖다 조사한 친구도요. 어떤 친구는 저도 조금 야, 너 멋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파트에 가서 그러니까 요즘 옥상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서 이제 맨 꼭대기층이 뭐 30층이다. 그럼 30층 복도 창문 열어서 거기서 이렇게 공기를 측정하고 20층 가서 공기 측정하고 10층 가서 공기 측정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오염도라든지 뭐 밀도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교수님 좋아하시겠죠? 우리 애들 그런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너 요즘 뭐하니? 막 그래도 애들 또 나름 꿈틀꿈틀 대고 하는 친구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독서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 책이나 또 읽어서는 안 되고요. 좋아라는 책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발표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제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우선 서울대에서 뭐 발표하고 하면은 다른 또 다 따라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이제 지금 거기에 안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 실려있다. 제가 따로 또 이제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문과 계열에다가 국어 국문학과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아까 주요 전공 국과목 했을 때 국어 음성학 음문학 했을 때 제가 많이 애들한테 이거 갖고 해봐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음성학 이런 거. 음성학 갖고 조사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행 평가를. 또 그쪽으로 간다며
그럼 너 이거 갖고 조사해봐. 아무거나 뭐 선생님 뭐 하면 될까요? 뭐 뚱그름 잡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요즘 대학은요,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실력과 정보와 전략이에요. 실력만 갖고 있는 게 가는 게 아니고 정보와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정보 전략은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3학년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정보, 그러니까 실력은 너희들이 해. 나머지 내가 해줄게. 제가 이런 거 다 챙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유사학과 개설대학 뭐 진로 있잖아요. 이건 빼고요. 유사학과를 이걸 제가 모든 과를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국어 국문학과를 가기 위해서 생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위계 과목을 다 그쪽으로 맞춰놨어요. 선택 과목을. 근데 점수가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이 나올 줄 알았는데 3점대 후반과 4점대 초반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러면 국어국문학과 가니 안 되겠네. 그러면 과를 맞춰 갑자기 국어국문학과에서 사학과로 바꿔? 갑자기 국어국문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바꿔? 그게 힘들 거잖아요. 그죠? 교수님 너무 뭐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냐면 일로 하는 거예요. 유사학과를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줄기세포학과를 가는 거예요. 파생된 과 있잖아요. 뭐냐면 미디어 문학과, 그다음에 이거 한국어 문학과, 국어 국문학과보다 입결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비슷한 데 가면 되잖아요. 가서 회사 취업하면 되잖아요. 그 대학에, 같은 대학에. 한양대 내가 여기 못 갈 것 같아. 경희대 내가 여기 못 갈 것 같아. 그럼 경희대 여기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과를 찾아가는 겁니다. 비슷한 대학에. 이거 진짜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국어, 국문, 창작학과. 원래 있는 학과에다 뭐 더 붙었죠. 그럼 무조건 밑결이 낮아요. 그럼 기계공학과인데 기계공학과 소프트 뭐뭐 이렇게 더 붙잖아요.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과를 가는 거예요. 해서 물론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대학 가는 기계, 나는 대학 보내는 기계라고 하는데 우선 제가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전과, 편입, 복전, 보수전공 이 세 개 단어는 대학생이 될 때 쓸 수 있는 거다. 우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학교 정문에 대가리 디밀어라. 그리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전과하고 근데 막상 또 하면 다 잘 적응하고 동기 만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여기 마음에 정착합니다.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훨씬 낮아진다니까요. 어머니들 잘 모르셨잖아. 국어국문학과 이거밖에 없다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유생 파생까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지금 여 자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 자리에 오신 분들의 그 계열에 맞게끔 1학년은 아직 제가 그걸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2학년 지금 아직 한 분이 안 오셨는데 그 제가 2월달에 다 컨설팅을 했거든요. 이제 1학년도 제가 다 할 거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할 거고 3학년 때도 3번, 4번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안 하는데 어떤 남학생은 우선 기계공학과 간다. 아까 했던 그 기계공학과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얘도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로봇공학과, 매트니스 공학과. 길죠? 이건 낮아요. 생물, 산업, 기계공학과. 와, 생물인데 산업, 기계? 뭐하는지 잘 모르겠죠. 이런 데 낮아요. 불분명한 데는 입결이 낮습니다. 이렇게 기계공학과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은하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계열 쪽을 근데 이제 대부분 나중에 이제 점수 맞춰 가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화학 계열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서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이런 거 쭉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케이스도 아까 제가 이제 그 키워드 같은 것도 나중에 다 챙겨줄 거예요. 근데 화학공학과는 그쵸, 화학과보다는 좀 낮아요. 예전에는 달라졌어요. 저희 때는 다릅니다. 순수 학문이 예전에 저희 때는 낮았고 이런 데가 높았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화학과는 넘사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학과보다 좀 낮지만은 그래도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이제 개설대학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또 원서 쓰고 하는 것 있어서도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개설대학이 많이 있는 과를 써라라고 하거든요. 개설대학이 많이 없는 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가봤자 최고 가봤자 뭐 중앙대, 최고 가봤자 뭐 경기대 뭐 이렇게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과도 있어요. 그런 데 피해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법 행정 계열, 이제 문과 계열도 있어서요. 법 행정 계열에서는 이제 크게 국제학과, 법학과, 보건행정학과, 정외과,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행정학과 이렇게 쭉 있고요. 정치외교학과는 뭐 그죠 이렇게 그냥 뻗어나갈 수 있는 과들이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해서 혹시나 정치외교학과의 점수가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유사학과로 줄기세포학과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머니하고 이제 학생하고 조금 이제 의견 조금 충돌이 나서 나 그 학생도 왔으면 이제 같이 보여주려고 한 건데 영어 영문학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진하게 할 수 있고요. 영어 영문학과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학 계열에서 영어 영문학과는 거의 탑이거든요. 어학 계열에서는.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뭐냐면 문화나 역사를 공부하면 됩니다. 영어권 문화, 영어권 역사 이렇게 또 해도 돼요. 이렇게 이런 거 팁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원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과도 뭐 학교도 뭐 엄청나게 많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제 작년에 한때 이제 독서 목록인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당연히 이게 거기 없습니다. 실어드릴 수는 없었고요. 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뭐 헌법과 인권, 뭐 노동이다, 쭉 했을 때, 자 이렇게 내용까지 요약되어 있는 것까지 있는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교수님들이 너 2학년 때 너 이런 책을 읽었네? 자, 이 책의 내용이 뭐죠? 라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녹화하고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뭐 전부 다 저같이 이제 이렇게 입시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이제 컨설턴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컨설턴트들 다 알고 있는데 이 책 내용을 다 빽빽하게 뭐 288쪽을 다 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가 이 책을 읽어서 제가요 이 책을 읽어서요 여기에 관심이 생겨서요 제가 동아리에서 이렇게 제가 침을 짜서 이런 발표와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께 너 그 책에 뭐 이거 요 단락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잘 해도 시간 절약하고 잘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료로 다 갖고 있습니다. 뭐까지 과에 맞는 자료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과 간다 그러면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해봐 라고 해서 제가 다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네이버 밴드에 당장 다 좀 전 같은 케이스는 그저 좀 귀한 거라 많이 올리진 않고요. 우선 저희 애들한테 제가 상담하고 이럴 때 제가 다 챙겨주고 할 거예요. 여기는 다 저희 재원생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전자공학과 이렇게 자 이제 좀 많이 넘어갑니다. 환경공학과 뭐 이렇게 쭉 다 비슷해요.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신조인공학과, 천문학과까지. 그다음에 사회계열 따따따따따따따따. 정형과도 하는 학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과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수행평가 때 쓸 수 있는 거 다 제공할 수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문과 계열 중에서 이런 데 있어요. 야, 뭐 너 점수가 안 되니까 그냥 사학과나 가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역사학과. 물론 저희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좀 배고픈 손가락을 빨 수 있는 그런 학과긴 한데 의외로 있잖아요. 사학과를 야, 너 그냥 사학과나 가고 딱 입결을 보면 뭐야? 이렇게 되는 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조금 깜짝 놀라는 게 교과 전형이나 정시는 놔줄 수 있어요. 근데 사학과를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 전형으로 가는 때는 여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학과들은 덕후들이 많아요. 그냥 여기 그냥 빠순이들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그 생기부의 라인이 진짜 화려해요. 그래서 문과 계열인데 혹시나 점수 안 돼서 약간 근데 진짜 과를 낮추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했으면 야 너 고대를 가고 싶은데 나 안 되니까 너 문과에서 그냥 사학과 가라.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런 친구도 봤어요. 그 지방 유물 같은 데 보면 앞에 이렇게 안내 표지 있고 설명 있잖아요. 거기에 오타를 잡아내서 그걸 갖다가 거기다 지방대에다가 보고해서 그걸 수정하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걸 잘못된 걸 찾아서. 그 정도로 애들이 덕후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쭉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학과 쭉, 식품영과, 의예과. 이거 많이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는 거죠? 자, 갈 수는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좀 피 보는 게 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 것 뿐이니까.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잠깐 제가 요것만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앞에 간호학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생명, 그다음에 헌혈통계 간호학과는 이제 빼고 잠깐만 의학과부터 의학과 뭐 미적분 뭐 이렇게 쭉 되고 생명과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치의과도 미적분, 뭐 생명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약학과는요. 다 의학 계열은 다 생명이 1순위인데 약학은 화학이 1순위예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뭐 의학 계열이니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화학과 생명 2순위예요. 그러니까 화학 점수가 어쨌든 더 좋고 화학 쪽으로 좀 더 탐구 활동 이런 게 더 잘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야, 나는 쟤보다 점수가 똑같고 내가 쟤보다 점수가 더 좋은데 왜 쟤는 보고 난 떨어져?
이런 거예요. 누가 어느 활동에서 더 열심히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맞춤식으로 잘했느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복잡하지요. 네, 복잡합니다. 수의학과. 그러니까 수의학과는 당연히 생명이 1순위잖아요. 그죠? 다 생명을 다루는 거라는데 약학만 화학이에요. 그런 걸 좀 더 보시면.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거기는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공학계열 쭉. 그래서 아까 같은 데서 자료들, 그러니까 유사 과목들, 그다음에 교과 과목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놓고 갖고 있다. 이렇게 다 이게 원래 책에 있는 건데 제가 다 잘라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기초 과목들 이거 갖고 이제 주제 잡으면 되고요. 요런 과들로 가면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계열도 쭉 다 있고요. 이런 고고학과, 사학과 이런 데도 이제 덕후들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종합 전형에서는 이것도 이제 쭉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좀 중요한 선택 과목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 A 과목과 B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에 따라서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제가 선택 과목의 전형 딜레마 했을 때 우선 선택 과목에 대한 딜레마, 그 다음에 전형별 딜레마, 등급별 딜레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 과목 딜레마. 대입을 앞둔 수험생의 입장에서 두 가지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 학종과 수능 선택, 학종이냐 수능이냐, 학종이냐 내신이냐의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가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지원학과, 그 계열이죠. 특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능 성적만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응시 인원이 많고 위계,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할 수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생부 종합과 수능이 빡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자, 학종과 수능 선택에서 학종은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학과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나 이 과목 들을 거예요, 이 과목 들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수능은 아무 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이 취합돼서 가는 거예요.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수능은. 자, 그런데 학종에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공계 신소재공학과 가기 위해서 나는 물리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를 우리 학교 선택한 애가 50명밖에 없네. 그럼 1등급이 2명밖에 없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학종과 내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신인데 내가 내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학종에서 내가 이쪽으로 내신을 맞춰놨는데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도 연결되는데 3학년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나는 투 과목을 어차피 안 할 거야. 수능에서 과학 투, 생지, 화투, 물리 투 안 할 거야. 근데 3학년 1학기 교과목에 화투, 생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이거 과목 좀 공부해야 되나요? 저희 내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여기 했는데 이거에 대한 솔직히 정답은 얘야. 학종과 수능이 부딪혔을 때 무조건 학종이야, 무조건 수능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학생마다의 개 생기부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다르고요. 수능에서요. 3월, 6월, 9월 평가원하고 수능하고의 점수가 확 뒤집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계속 111 나오다가 3 나오는 친구도 꽤 많이 있고요. 333 나오다가 1 나오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정확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학생과 계속 끊임없이 수시로 계속 상담하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은 제가 어제 오늘 그제 뭐 해가지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이번 시험 본 거 분석한 거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이만큼 좀 작물해서 다 코멘트 달아서 진짜 보시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싶은데 애들마다 다 다른걸? 그걸 다 제가 해서 다 일일이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2시간 전에 저희 선생님들 다 회의해서 제가 그걸 한 걸 일부러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어머니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있죠. 그리고 단톡방에 제가 올린 것은 왜 그랬냐면 담당 선생님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어떤 멘트를 했고 이 학생이 이런 걸 봐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같이 합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 다 보시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 동안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읽어봤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애들 다 1개월 개별 상담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중, 3중, 4중 계속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했었고 저는 어쨌든 뭐 대자이니까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 종이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그 PDF 파일로 보낸 거 그게 종이를 다 이제 출력해서 거기다 다 쓰라고 했거든요. 그거 다 다시 저한테 갖고 오라고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2중, 3중을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안 그럼 좋죠. 다 111 나오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서울대 의대 갈래, 카이스트 갈래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럼 그 안에서 최소한 넌 요 정도니까 요 대학 가.
이거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이런 뭐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 귀한 시간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인데 여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딱 정답은 없고 딜레마에 누구나 다 빠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저희 때가 날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내신과 수능이잖아요. 그리고 눈치 작전. 그죠? 요즘 안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그 창고 앞에서 이렇게 줄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맨 위에 그 꽝만 빼놓고 나머지 다 적어놓고 갑자기 여기가 줄이 많아지면 이렇게 옆줄로 가잖아. 기어가 손잡가로 갔다가 다시 전기가로 갔다가 그런데 요즘은 그런 컴퓨터로 클릭하는 거라. 어쨌든 우리 때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딜레마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자,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요. 공학계열 지원자였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물리원, 물투 뭐 이렇게 다 들고 이제 공동교육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걸 다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취약한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적성적으로 앞에 나서서 뭐 진취적으로 자기가 뭔가 탐구한다든지 항상 팀 동아리 활동을 제가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야 모여봐 이 말을 못하고 저요 발표하고 이게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 종합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교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교과는 무조건 내신이 갑입니다. 그다음에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2할 때까지 문과였다가 3할 때 이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점수만 좋으면 가능해요. 다음에 정시로 가는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 1등은 컷이 몇 명에서 잘리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입장이에요. 내가 쉬운 과목 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요. 그래서 얼핏 딱 보면 야 그럼 정시만 하면 되겠네. 정시 파이터 하면 되겠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시 파이터 재학생 중에서 정시 파이터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가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성공한 친구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의학계열 지원자라고 하는 것 학생부 종합이라고 당연히 아까 생명화학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학계열이 다 생명이 1순위지만 약학계열만은 화학이 1순위가 되고요. 그런 것도 좀 따져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학생부 교과로 갔을 때는 어떤 것에 압박이 있냐면 이 수능 체제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죠 뭐 3합, 그러니까 2합 그러면 두 개 아무 따지도 않고 두 개가 2합 5, 그럼 3, 2, 1, 4 이렇게 떠도 된다는 소리인데 보통 의대는 3합 4, 4합 5예요. 그냥 다 1등을 맞으라는 소리죠. 근데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4합 5 엄청난 거예요. 111 2잖아요. 그럼 한 과목당 하나나 두 개씩은 다 틀려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의대를 보낸 친구 중에 저기 밖에 있는 친구 걸려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했는데 그 친구가 한 8년 전, 9년 전에 의대를 갔는데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의대는 혼자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큰 학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 수학과 원장이고 과학과 원장, 영어과 원장, 국어과 원장이 다 저희가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그날 이제 다 술을 마시는데 딱 전화했죠. 왜냐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걔가 탑이었으니까 딱 전화해서 누구야 몇 개? 걔네들은 질문이 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몇 개 틀렸어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3개요 이랬거든요. 전체에서 3개 틀린 거예요. 이야, 우리는 파이팅하면 한 장에서 3개도 틀릴 수 있는데 전체 국어부터 영어까지 탐구까지 3개 틀렸어. 근데 거기서 딱 저희들이 다 이랬어요. 인솔이 안 돼요. 3개 틀리면 인서울 의대를 못 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연세 미래캠퍼스 지금 미래캠퍼스 예전에 원주 캠퍼스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도 3개예요. 지방의대도 뭐 다 똑같아요. 3개, 2개 뭐 이 차이인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인데 이거 같은 수능 최저가 4합 5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3개 틀리면 인솔이 하는데 얘는 과목당 2개씩 틀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3개 사람들에서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학과 변동, 공대에서 의학 이런 케이스도 왕왕 있거든요. 자 보세요. 공대에서 의학 완전히 나는 공대 쪽으로 생기부라든지 세특이 비교과 이런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의대로 틀어도 되느냐? 결론 됩니다. 의대는요. 그냥 성적 좋은 애 뽑아요. 네가 공대에서 뭘 했던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성적 좋은 애를 뽑는 게 의대입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의대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전형면 전략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다음에 정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 있는데 제가 논술은 뺐어요. 논술은 뺐고요. 살짝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얘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범생이 전형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관리 얼마나 잘했니? 똑딱 학교, 집, 학원 똑딱 여기 얼마나 왔다 갔다 잘했니? 스카 따서 핸드폰 보지 않고 정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니를 뽑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이 확실하면 대학 가는데 유리한 건 사실이죠.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잘하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라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그냥 자기가 내신 따기 쉬운,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따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교과 전형은 10개 학교에서 교과 전형 중에 9개는 다 최저가 있어요. 2합 5, 3합 얼마라고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어쨌든 학과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거예요. 수능 잘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자, 앞에서 언급한 기본 선택 과목 전략에 우선순위 예시안을 선택하면 평타 이상을 한다.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선택 과목 순위 있죠? 그건 평타 이상을 한다. 단 여기 가로치고 뭐다? 1에서부터 3등급까지가 라는 겁니다. 1에서 3등급 정도, 3등급 어쨌든 후반까지는 가야 됩니다. 3등급 후반까지는 가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서울 경기권 지역까지는 수도권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음에 하지만 학생은 진로가 변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생명하다가 갑자기 조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진로가 변할 수도 있고요. 성적에 따라 그 진로의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원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생명하다가 조경으로 바꾼 케이스. 성적이 안 돼서 바꾸는 케이스입니다. 그걸 대신 잘해야 돼요. 아까 물리를 안 들었는데 물리학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 너의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점수에 맞춰서요. 이러면 귓삼명이 맞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학년들은요.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결정하는데 지금 내 역량 확인을 철저히 분석한다. 근데 여기서 결정이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과라고 딱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대 계열, 생명 계열이라고 해서 하나, 공대 계열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대 계열 하나, 생명 계열 하나를 택해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는 게 10명 중에 9.8명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에 정시, 자, 정시 파이터입니다. 뻔하다. 내신이 안 나오니 정시로 도망가는구나. 정말 이게 98%입니다. 야, 너 왜 이거 수시 준비 안 해? 그러니까 예전 같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생기부, 그러니까 이 종합전형에서는 그 자소서도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힘들었었는데, 아실 거예요, 언니들. 자소서도 있었고 했는데, 너 왜 이거 준비 안 해? 하면, 나 어차피 정시만 준비할 거야. 라는 친구들의 진짜 98%가 뭐냐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또 딴 거, 그리고 덮어쓰, 그냥 이렇게 아냐무냐 넘어가기가 좋아요. 3월 모의고사 봤어. 3학년 올라서 처음이니까 다음에 잘 보면 돼. 그 다음에 6월이죠. 6월 평가. 내가 조금 했는데 내가 좀 이번에 뭐 밀렸었어. 뭐 좀 잘못했어. 다음 9월 잘 보면 돼. 9월 봤잖아요. 다음에 잘 보면 돼. 한마디만 하면 돼. 그게 수능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냐무냐 넘어가면 그냥 수능장 간다니까요. 아니한 마음이 게을러서. 그러면 진짜 정시에 올인하느냐? 안 합니다. 올인해도 안 되는데 제가 이 다음 장에 보여줄 건데 올인해도 안 되는데 안 해요. 자, 그러면 정시를 결정했다면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왼쪽 어디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달리는데 그것도 하나의 길이긴 합니다.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1, 2, 1, 2 이렇게만 찍는다면 그런데 학교의 진도 다 끝났니?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끝났어? 너 그거 준비 안 해? 학교 생활은 정말 등지고 할 수 있니? 너 수행평가 다 끝났어? 너 안 내? 너 보고서 안 내? 이거예요. 너 수학여행 안 갈 거야? 너 애들 다 시험 끝나고 노는데 너 PC방 안 갈 거야? 자, 고1 학생들의 하루 일과로 돌아보자. 재수생, 연수생, 얘 일과를 비교해보자는 소리입니다. 그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재종반에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정말 제가 몸소 느끼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자, 재수 종합이나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들, 자, 주중 5일 수업 똑같아요. 월화수목금 수업하고 수업 8교시 하고요. 단 자습이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카운트한 숫자, 시간은요. 수업 듣고 인강 듣고는 다 뺀 거예요. 그건 어차피 점수랑 연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 1타 현우진 선생님한테 수업을 100시간 듣는 것보다 1시간 내가 18 하면서 땀 흘리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만 카운트해 넣습니다. 자습하는 시간 4시간씩 주 5일 20시간. 물론 이거 4시간을 갖다 기계처럼 하진 않겠죠. 근데 그건 우리 재학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보통은 오전에 이제 수학 집중 프로그램 하고요. 일요일 날은 자유시간 이제 볼차입니다. 농구하고 이제 볼차요. 그러지 않으면 애들 다 미쳐서 날뛰어요. 그 산속에 박혀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습을 이제 하죠. 9시간. 이틀 18시간. 38시간. 일주일에. 다음 저희 재학생입니다. 정말 최대한 뽑아봤습니다. 자, 수업 7교시 한날 가정하고요. 자습 7시부터 10시까지, 즉 야자를 한다는 시간을 합니다. 학원 안 다닌다는 지금 전제죠.
그럼 얘가 3시간 정도 주 5일 하고요. 주말에는 학원 안 다니거나 혹은 학원 다닐 때 그냥 학원에서 자습하는 시간이다.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말고 그냥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합니다. 혹은 학원에서 자습한다. 정말 이런 친구 별로 없죠. 그래도 최대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7시간 나옵니다. 이게 최대한 뽑아낸 거예요. 하루에 이거 지금 제가 3시간 했는데 최대 원래 뽑으면 5시간까지는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많이 없어요. 학교에 야자 시간 5시간까지. 자, 그래서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졸업생들 일주일에 38시간, 재학생 일주일에 17시간 해서 제가 12주, 10주 한 게 뭐냐면 이거 고3을 기준한 겁니다. 3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9월까지 평가원을 기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주, 10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400, 2,400 시간 나온다. 24,000, 54,000 했을 때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만 해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열심히만 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정시 파이터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머니들께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저는 아시겠지만 저 뭐 왔다 갔다 보시고 하시잖아요. 저 이게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거든요. 그럼 맨날 퇴근하고 출근할 때 졸업생들, 재학생들, 학부모님들 맨날 본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벌써 돌 맞아 죽고 저는 어쨌든 동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못 보내면 저도 여기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학년들한테 지금 아직 3학년이 없지만 매년 제가 입시할 때 제가 맨날 여기서 이제 3학년들 여기서 수업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논술 시험 보러 가거나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예를 들어 내일이 성균관대 시험이야. 그러면 성균관대 시험 보러 간 애들 제가 항상 이름 적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꼭 그 학생들 다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까지 합니다. 왜? 저는 이 학생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제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시 파이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뜯어 말리세요. 정말 머리 미리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합작을 해서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진짜 정시 파이터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위에 애를 제가 보냈어.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와서 형제인데 밑에 동생이 와서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야, 네 형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 결국엔 3수까지 했는데 정말 밑에 대학 갔어요. 오래 갔어요. 오래. 자, 이게 뭐냐면 스타트 자체가 다르거든요. 시간도 문제지만은 기본 실력이 재학생, 졸업생 했을 때 졸업생이 우선 갖거나 더 월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해서 성공하는 친구들은요. 뭐 애들은 다 아니까 저도 재수했거든요. 저도 재수했는데 저도 실패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여기 점수였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했을 때 쫙 올라갔어요. 봐이씨 뭐 너희들 나 재수하니까 더 올라갔지. 결국에 똑같아. 쭉 떨어지니까 긴장 나가지고 다시 또 해서 똑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졸업생, 재수생들은 뭐냐면요. 그 전에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의찬약수, 포항공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 쓰다가 아깝게 떨어진 애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1년 뒤에 시험이 있는 게 아쉬운 애들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 봐도 어차피 똑같이 1등가 나온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수업의 질, 딱 말씀드리기 딱 모아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다 교대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다 학교 선생님이 좋긴 한데 이 세렝게티 같은 이런 세계에 있는 선생님들 매일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사람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업의 질에서 사교육 강사들이. 그다음에 공부량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실전 모의고사 감각이 재학생들은 3월, 6월, 9월 그다음에 이제 4월이나 7월 달 이렇게 보는 것들 한두 개 더. 얘는요 매월 1회 이상 보통 1회는 무조건 보고요. 더 의차해서 이런 애들은요 2주에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3학년층 딱 요 강의에서 제가 여기다 딱 써놓거든요. 올해 이번 주 엊그저께가 11회였는데 11회 정수학 모의고사에서 매주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그건 수학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토요일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날 제가 11시부터 봐요. 꼭 지금 15년째. 왜? 수능 수학이 10시 반부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까지 맞추려고 토요일날 무조건 모의고사를 합니다. 근데 그건 수학만이잖아. 그나마라도. 학교에서 개별 첨삭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는 개별 첨삭과 개별 상담 다 이루어지죠. 자, 다음에 전염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입학사정관님 저희 아이가 약학 쪽을 희망을 하는데 1학년 모두 약학 쪽 맞췄습니다. 근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약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생명 쪽을 했어요. 제가 어문학개월 영어권을 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라는 케이스입니다. 그냥 약학, 그냥 어느 특정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할 때 이렇게 딱 맞춰놨다는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맞춰놨어요. 근데 1할 때 이렇게 약학적으로 맞췄다는 소리는 아마 1점대 중반이라든지 1학년 1학기 때까지나 혹은 1학기 때까지 혹은 1학년 마칠 때까지 해서 1점대 중반이나 못해도 2점 초반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만약에 2점 초반이 또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기는 좀 일러요. 만약 약학을 갔다 하더라도 좀 상위권과를 지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뒤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은 1학년 때 이렇게 맞췄는데 2학년 때 뭐 3점대 후반이나 4점대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잘 구슬려서 돌려야죠. 선택 과목이나 그다음에 전형 방법을 아예 바꾸던지 이렇게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아예 그냥 2학년 때부터 너 무조건 수능으로 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자, 교차 지원해도 될까요? 네, 결론 네, 됩니다. 교차 지원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문과 계열에서 이과 계열로, 이과 계열에서 문과 계열을 갈 수 있는데 저희 때 같은 케이스만 하더라도 문과 계열이 갑자기 이과 계열 간다 그러면 몸에 기름 붓고 불구에 뛰어드는 격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 때는 그냥 수능밖에 없었으니까 내신과. 근데 요즘에 뭐냐면 전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종합전형에서는 힘듭니다. 종합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이거 듣고 해서 위계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틀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전형은 가능해요. 공부 잘한 점수 잘 나오는 과목들 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차 지원도 가능하긴 하다. 이런 친구도 좀 있죠. 특정 과목만 잘해요. 수학, 과학. 이과인데 수학, 과학을 못해요. 왜죠? 근데 왜 이과? 자,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특정 과목만 잘했는데 수학, 과학을 좀 한다. 물론 제가 이제 수학 학원 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걸 보는 거예요. 너 1학 때부터 3학 때까지 탐구활동 독서활동 뭐 했니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교과전형으로 가면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과학만 보는 게 아니고 중요 과목을 보기 때문에 국수형 탐을 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 와중에서 국수형 탐 플러스 또 어떤 거 보는 대학이 있어서 교과전형에서 이런 친구들이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종합전형에서는요. 물론 종합전형으로 보는 거긴 한데 거기서도 입학사정관 하시는 분들이 특정 과목을 좀 더 먼저 보고 더 높이 평가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교로 오는데 수학과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학업 역량이 뛰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대학을 낮춰야죠. 그냥 다 나에게 평가하는데 내가 좀 더 부족하잖아. 난 요거만 잘하니까. 그럼 대학을 조금 낮춰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술이에요. 수리논술. 논술은 그냥 내신의 의미가 없거든요. 1등급 20점 주면 5등급이 19.3점 이렇게 줍니다. 1, 2점도 차이가 안 나요. 실례로 좀 밖에 나가시면 제가 밖에다 쭉 이제 붙여놓은 게 있는데 합격생 하나 붙여놨는데 그 올해 대학 간 친구예요. 내신이 4.99예요. 자기는 죽어도 오는 아니라고 4점대라고 하는데 4.99입니다. 내가 진짜 4.99야? 그러니까 4.98도 아니고 네 4.99예요. 그걸로 마감했습니다. 연대 갔습니다. 연세대. 여기 신촌에 있는 수리논술로. 걔는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2학년 때 와서 4개월 만에 3학년 과정까지 다 뛰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고난이도 문제만 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논술만 해서 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기회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2학년 애들한테도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그 보강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데 이거 지금 하긴 무조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은 다 교과나 종합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논술 수업 시간에 날 보지 마라. 논술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에 이제 우와 떨어지기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논술인데 그러니까 내신 점수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으로도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게 그 논술 전형인데 그건 어쨌든 뽑는 명수도 많지 않고 막 경쟁률이 막 50대 이러면 괜찮은데 이 정도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허수가 많아서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어쨌든 그 방법을 알아서 하는데 그냥 할 때 열심히 잘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논술로 또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요즘 태어났으면 저도 이거예요. 그죠? 저는 진짜 국어하고 이런 것이 진짜 약간 병이 있을 정도 못했단 말이에요. 국어만 잘해서 저도 의대를 어쨌든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과인데 수학과학 못해요? 이런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 다른 역량에서라도 뭔가를 보여야 됩니다. 특별한 걸 뭔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래? 그럼 너는 정시간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외워서 탐구 영역 너 외우는 거 잘하지? 외우는 거 좋아하지? 아니야 너 이제 좋아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거라도 잘해야 돼. 해서 정시로도 가는 겁니다. 물론 수학이 1등 그러니까
100점이 100점이 아니거든요. 표준 점수 시키면은 남들 다 틀리는 거 맞으면 4점이 4점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케이스도 올해 갔던 대학 가서도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148점까지 가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학과 과학에서 못했으면 이과 라인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탐구 영역으로 돌려서 탐구 쪽에서 그쪽 문과 계열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학과 이과 선택했는데 잘 못했으면 정시는 그쪽으로 가는 소리. 다음에 입학사정관님 공동교육과정 꼭 들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공동과목이라고 했던 게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생들이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끔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 남동고, 논현고, 송천고 이렇게 쭉 있을 때 제가 무슨 과목을 듣고 싶은데 여기에 희망하는 학생이 2명, 3명, 3명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 학교에서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역에서 그러면 비학교에서 모아서 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할까요? 상위권들이 하는 겁니다. 상위권들. 중상 혹은 중하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쨌든 내신 챙겨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야, 네가 이 정도까지도 네가 따로 나가서 챙겨서 이 정도 수업을 들어서 네가 우리 과의 이 영향을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너 이쪽에 취미가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면 플러스 요인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너 이거 안 들었으니까 탈락, 들었으니까 합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설프게 신청했다 들었다가요. 얘도 신청하는 순간 정규 과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 결석 이거 되면 다 마이너스예요. 괜히 몇 월 며칠 나고 한 번씩 모여라고 하는데 그거 안 가잖아요. PC방에서 놓쳤어 막 이러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머니들도 이런 거 알아두시면 그죠?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와 연관을 중시한다는데요. 그래요. 고1 때까지 괜찮다고요. 다 그렇다니까요. 고1 때부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저도 강사가 될 줄 아는 것은 저 대학 졸업하기 3주 전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 뭐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와 연관이 있는 게 중시한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살살 챙겨야 되고 3학년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자, 너희들 생기부 다 전국 이사에서 다 뽑아갖고 와라고 했는데 몇 명 안 갖고 왔어요. 여기도 저 학교도 안 갖고 왔어. 갖고 내가 그랬어. 야 됐어. 야 우선 내신에 집중해. 그래서 갖고 온 애들은 제가 미리 좀 해줬는데 그럼 3학년들은 제가 미리 다 해줬는데 갖고 와야죠. 갖고 와야 제가 야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해줄 거 아니야. 갖고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적 자기평가도요. 먼저 애들한테 벌써 다 보낸 거예요. 한 이틀 전, 3일 전에. 안 들어와. 3장인가 2장밖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딱 보내니까 두두둑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제가 애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1호, 2호, 3호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다 셋 다 보내고 바로 와가지고 오늘 이제 중등부 쫙 어머니한테 그거 다 보내고 했거든요. 같이 합작으로 합시다 어머니들. 바로 안 돼. 맨날 보는데도 안 갖고. 출결이 좋지 않은데 입시에서 불리할까요? 네, 출결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도리죠. 가장 기본인데 당연히 불리합니다. 불리하고요.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진 게 없는데 특히나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건 계열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보건 계열에서는 환자 생명도 하는데 막 갑자기 늦잠 자서 안 오고 막 그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보건 계열에서 출결을 상당히 중요시 봅니다. 단 이런 게 있어요. 출결이 1할 때 안 좋았어. 근데 2할 때 3할 때 점점 좋아져. 이것은 종합전형에서 어느 정도 또 되긴 해요. 그렇게 해서 써서 합격한 친구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종합전형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의 발전 가능성과 너가 어떤 생각 갖고 하고 있니를 보여주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 그 출결에서는요 질병으로 병결 그것도 안 좋아요. 나 아팠던 건데 그러니까 왜 관리를 안 했어? 자기 관리가 부족하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등급별 전략입니다. 자, 1점 땡땡땡 1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수시, 정시 모두 잡아야 되고요. 당연히 이걸 다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1등에 나왔을 테고요. 원칙대로 따르되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될 과목 그대로 듣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맞아야 될 과목 당연히 등급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투트랙으로 간다. 다시 수시와 정시 당연히 다 같이 잡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등급인데도 제가 수시 정시라고 했죠. 정시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신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정시만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1점 후반에서 2점대. 자, 수시, 정시 모두 잡되 정시의 안전성을 고려 필수한다. 그리고 이걸 안전성을 고려 필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최저 맞춰라는 소리예요. 최저. 그리고 당연히 수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중에 원서 쓸 때 뭐 위에 형제들이 쓴 뭐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은 수시와 정시 했을 때 수시 원서가 당연히 더 위에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 원서에 쓸 리는 없죠. 바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당연히 위고요. 수시의 조건을 맞춰놓고 나면 정시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최저를 맞춰라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상위권 대학 목표 아까 제가 했었죠. 이런 거 탐구 주제.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탐구 주제, 근데 탐구 소재 X 이게 뭐냐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선풍기 날개라도 다 틀리다. 단순히 바람이 그러니까 날개가 3개니까 약해요. 5개가 세네, 시원하네요. 이렇게 하는 놈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간 놈도 있대더라. 그죠? 소재가 중요해. 이걸 소재로 택했으니까 합격, 안 했으니까 불합격은 아니다. 탐구 주제를 이것도 탐구 주제를 선택했다면 그 핵심을 파악해라. 과정도 실패. 이게 뭐냐면 실패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실패했던 과정이 정확하게 되고 너가 거기서 뭘 깨달았는지를 어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1.0 후반 친구들은 이런 것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또 약간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진짜 내신과 수능만 잘 보면 됐었는데 혹은 뭐 학력고사만 잘 보면 됐었는데 요즘 친구들은요. 그래 과목이 적어? 근데 따로 준비할 게 좀 많아요. 따로 준비할 게 많아요. 애들 나름대로 바빠요. 다음에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중반 제일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죠. 여기랑 여기가 제일 많죠. 그죠? 퍼센테이지 봐도 그렇습니다. 4.11%, 23, 40이니까. 여기가 제일 많긴 한데, 여기죠, 여기. 정시의 유혹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정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진짜 정시의 유혹이 엄청 셉니다. 왜? 엄마, 나 이것도 해야 돼. 나 이것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산술적이에요. 5에서 1을 빼면 3인데, 5에서 1을 빼면 빵이 됩니다. 엄마, 저 이거 수시 나기 준비 안 하고 정시만 우리 하면 될 것 같아. 안 그렇다고요. 첫 시험 결과 확인. 그래서 덕후 및 다른 강점. 덕후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에 꽂혀 있는 거예요. 생명이나 생명 어디 쭉 해서. 그래서 점수가 설령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2등급에서는 여기밖에 못 갔지만 종합 전형에서 이걸 보였다 그러면 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가깝게 여기 인천대를 예를 들면 올해 대학 간 친구 봤을 때 종합 전형으로 걔가 3.4였어요. 3.4가 종합전형으로 인천대를 갔는데 교과 전형으로 간다 그러면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조금 더 늦은 해도 된다. 물론 이제 교과 전형 최저가 있는 대학에서 최저도 맞춰야 되는 게 있지만은 다음에 사회권 대학 목표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은 학업 역량에 몰두하지 않고 다만 뭐냐면 협업 인성. 그러니까 이거 팀 짰느냐 어쨌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업 평가자는 원장님 아까 전에 선생님 아까 전에 이게 잘 안 되면 그 진로 역량이 잘 안 되면 학업 역량이라도 2등급에서는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친구는 이게 되는 거고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학업 역량 이렇게 된 친구들은 다 또이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또이또이 한 친구들에서 학업 역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네가 그 안에서 동아리를 팀을 짜는 애거든요. 협업 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팀. 네, 생기부 적는 난 중에서 자율이 있거든요. 거기 인성 적는 자율을 이제 인성으로 저는 이제 자율 적는 쪽에는 인성 적어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어울려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네, 3점대 중간 4점대 후반 이거 4점대 이거 많죠. 솔직히 많아요. 그죠? 자, 액면상 상위권 대학 진학은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 대학은 이제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권까지는 아직 여기까지는 조금 희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거국이라고 하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10개 대학인가 이렇게 있죠.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그건 정말 좋아요. 힘들다고요. 좋으니까 힘들다고. 거기 지방대가 아니에요. 그죠? 충남대, 충북대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질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같은 케이스는요. 여기는 지금 제가 몰아서 하는 약수는 논술. 여기는 제가 논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다 약수령 논술과 논술입니다. 여기 저한테 수업 듣고 논술로 대학 가는 애들의 90 몇 %가 다 여기예요. 그 재작년 해가 지났을까? 재작년 연세대 입학사정관이 그거 입학 설명회하면서 실수로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논술 10여 년 동안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연세대 공학계열의 평균 내신 등급이 5점에서 6점대가 많아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 연세대 내신 그러니까 논술 전형 합격한 사람.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5등급, 6등급 애가 연세대 원서 쓸 깡따구를 어떻게 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뭐냐면 진짜 덕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4.99 수학만 기똥차게 잘하는.
왜냐면 수료수로에서 연세대 수료수로는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 놀란 거, 저는 연세대 의대. 이야, 3점대가 그렇게 많대. 3분의 1가에 3점대랍니다. 연세대 의대. 논술로 간 친구들 중에서. 와, 주위에서 학교도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네 병원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뽑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논술이 하나의 이 친구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된다니까요. 여기는 3월 때 딱 몇 개월 바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입시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약수나 논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원, 수투만 갖고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탑이 가천대, 수원대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지방대 가는 것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4점대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신분 상승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근처에서 가천대, 숭실대, 아니 수원대 이런 데 가는 데가 여기 상명대 가는 데가 약수나 논술. 일반 논술은 뭐 계속 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어저께 났던 기사입니다. 어저께. 이건 제가 아까 전에 추가한 거예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어저께 난 기사를 제가 아까 뉴스 보다가 정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한 거 너무 똑같이 말했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1 내신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계일보에 난 거예요. 세계일보에. 고등학교 중간고사 끝나면 고1 학생 대상으로 내신 선택 과목 사전 수요 조사가 진행된다. 과목 확정된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학기는 한 번 더 조사해요. 학교 교육 평가에 가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왜 중요할까? 이게 쭉 나와 있죠. 그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함으로써 이게 종합전형인 거예요. 이게 종합전형. 그래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 뭐 말은 좋죠. 어쨌든 하지만 대입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 이게 아까 말했던 딜레마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대입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1등은 컷이 2명, 3명이라는데 내신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이 준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이 합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또 해당 과목의 성취도와 세특 내용이 어떤지를 유심히 살펴본다. 그쵸? 제가 계속 그랬잖아. 그거 계속 본다고. 건국대, 경희대 쭉 했는데 이 일부 대학에서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및 교과 영역에 대한 정성평가를 한다. 자, 이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 자 보세요.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본다는 게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올해부터 서울대가 교과 전형에서 정시에서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도 서류를 봐요. 학생부를 본다는 소리예요. 그럼 서울대가 하면 우리나라 다 따라하거든요. 제일 먼저 따르는 게 고대고 그다음 연대가 이렇게 따라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원래 뭐였다고요? 내신 보는 거고 수능 최저 맞추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학생부를 본다는 소리예요. 생활기록부를. 즉 이게 뭐냐면 교과 전형의 힘을 점점 빼겠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놈은 필요 없어.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도 알아야 돼. 너 우리 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 라는 것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직은 아닌데 점점 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정성평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같은 3등급이에요. A 학생, B 학생 3등급인데 교과 전형에서는 우리 학교 경희대에서 3등급은 30점 줄게. 그럼 얘도 30점, 얘도 30점이에요. 근데 같은 경희대인데 종합전형에 볼 때는 야, 너 3등급이야? 어떤 3등급이야? 고3 때 3등급인데 5등급, 4등급, 3등급. 점점 발전한 3등급이네. 고1 때, 고2 때. 너 어떤 3등급이야? 1등급, 2등급, 3등급. 넌 점점 떨어졌네? 그러면 같은 3등급이 3등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정성평가예요. 그게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원래 교과전형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정성평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출결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 나는 여기에 과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1학 때부터는 완벽히 하면 더 좋고 2학 때는 좀 세분하게 들어가서 1학 때는 누구나 다 진짜로요. 제가 그 생기 많이 보고 했었지만은 그 제가 좀 올려드렸나 그 모르겠는데 제가 오랫동안 뭐 입시를 해서 뭐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요즘 많이 또 바뀐 게 있잖아요. 입시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제가 올해 1월달, 2월달 2달 동안 또 가서 교육받아서 새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또 그 생기부 그 봐주는 것도 제가 돈 내고 가서 또 받아서 땄거든요. 우리 애들 봐주려고. 근데 안 갖고 와. 어쨌든 생기부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 하면서도 제가 배운 게 이게 요즘 이제 바뀌는 거예요. 또 과정도 중요하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2학 때부터 잘 챙기면 되는데 1학 때 제가 그 생기부를 누가 봐도요. 정말 특별한 생기부는 1학 때는 거의 없습니다. 2학 때부터 잘 쓰면 돼요. 2학 때부터. 자, 그래서 이게 쭉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추천했다. 그거 뭐 제가 했단 말이에요. 뭐 그죠? 그다음에 핵심 권장 과목을 꼭 이수할 걸 권장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지원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역량을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 참조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다른 역량을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도 그냥 제가 그대로 이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했을 때 서울대가 발표한 겁니다. 이거예요.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이거는 핵심 권장 과목. 예를 들어 뭐 자연과학대에서 생명과학보다 그럼 생명2하고 미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위계가 맞춰져야 된다는 소리가 생명2하고 미적 들으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전에 뭘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수원, 수투, 생원을 들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생원을 안 듣고 갑자기 생투 듣는 친구들 있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종합전형에서는. 질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위계 과목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계가 안 맞춰졌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투하고 미적만 들으면 되는구나. 이거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핵심 권장 과목이고 권장 과목. 근데 당연히 이것까지 다 웬만하면 다 듣겠죠. 여기 더군다나 서울대니까 다 들어야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적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걸 추천하는 것이 그죠? 같은 1등급인데 20명 안에 들어가는 것과 2명 안에 들어가는 건 느낌 자체가 틀립니다. 뭐 조금이라도 내신 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교적 수강 인원이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에만 초점을 둔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때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한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등급제 했을 때 내가 어쨌든 등급을 좀 올려야겠다. 라고 한다면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위계를 맞춰서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위계가 딴 게 아니야. 점수 자체가 안 좋으면. 이거 있잖아요. 위계 잘 맞추고 와, 너 이거 다 들었네. 너 이것도 이수했어. 이것도 다 이수했어. 근데 너 5점 때네? 이런 필요 없어요. 종합전형도 기본은 성적이에요. 기본은 성적입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 기본은 우린 그거 다 알아. 애들도 알아. 실행을 안 해. 우리만 똥줄이 타.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학원 자랑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면 다 보여드렸죠? 이거. 그래서 쭉 대부분이 다 그죠. 시간이 부족했다. 계산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 해당 풀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부분 다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애들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학원에 참 감사하게, 그죠? 저희 선생님 했을 때 모두 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트 이거 다, 제가 보통 과외나 저는 이제 과외 안 한 지가 17년 됐는데, 과외나 이런 것이 저희 학원 이런 데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투자하는 시간과,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시간과, 돈이 틀려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프로그램, 이거 제가 다 돈 주고 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고3들 모의고사 하는 거 매주 돈 주고 사오는 거고요. 그걸 제가 지금 4년째 매주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애들 보면은 여기에 지금 다 보면은, 유형 분석을 통해서 시험 직접 교과서 문항풀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기출문제, 기출변형, 기출문제 다 갖고 있죠. 누구나. 기출변형, 기출유사, 이런 거 다 저희가 프로그램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데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만큼 다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후에도 잘 봤어? 치킨, 통닭, 뭐 피자 먹고 땡 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중, 3중으로 계속 관리할 겁니다. 네. 이것도 다 보면요. 이게 대부분 다 10명 중에 9의 반이 이거예요.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잠이 와요. 졸려요. 애들 학교에서 다 진짜 대부분 다. 이게 졸리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친구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졸리고 다 학교에서 그래서 딴 과목 공부한대요. 딴 과목. 참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학교 시험 문제 중에 대부분 다 있는데 대부분 부교재에서 출제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교재가 뭐냐면 학교 프린터하고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인천 외고다 뭐 이러면은 뭐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주 숭덕여고 같은 경우도 그 뭐였죠? 그 부교재가 있어.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죠? 그 문제집인데 그 문제집이 똑같이 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센수학이다라고 하면 센수학이 똑같이 내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센수학 유사 변형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90% 이상의 시중 교재 문제 유사 변형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제 컴퓨터에 저희 프로그램 제가 사서 매달 제가 돈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애들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 수요해서 이거를 숭덕은 숭덕에 맞게끔 송철은 송철에 맞게끔 그냥 고자는 고자 맞게 그냥 거기에 그 학교 계속 돌렸어요. 몇 번씩. 그럼 제가 면피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점수가 이렇게 면피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물론 애들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뭐 긴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고 한데 진짜로 정말 몇 번씩 애들이 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다 많이 했었다. 여러 가지 문제 많이 했었다. 이게 좋았다. 그리고 자 이거 이제 또 나갈 겁니다. 저희 밴드에 올라가고 할 건데 이건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저랑 아까 회의하면서 학교 나눴어요. 다 학교 분석하자 다시. 시험 끝났지만 선택형 뭐 나왔고 내 난이도 어떻게 했고 하나씩 한 문제 한 문제씩을 다 저희가 분석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 쳐서 하면은 엑셀 파일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사온 겁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만들면 너무 오래 시간 걸리니까 이 프로그램 사와서 저희 송천, 노년, 고전 뭐 해서 다 만들 거예요. 이번 주까지 만들라고 했고 다음 주까지 뭐 만들라고 한 게 또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순간 이렇게 한숨을 제가 그냥 못 본 척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냥. 그래서 다 할 거예요. 이것도 이건 지금 남동고 거 분석한 겁니다. 남동고 거 객관식은 2문제 출제 2학년 거. 나머지 2문제는 자주 볼 수 없긴 하지만은 기피하는 문제 유형이면 어쨌든 다 저희가 다 10년씩 이상 되신 선생님들이라 문제 딱 보면 어떤 유형인지 그다음에 어디 몇 번에서 어느 단에서 출제가 많이 됐다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시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도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다 또 몇 번이 몇 번 문제고 난이도 다 조사했고요. 다음에 이것은 저희 학교 시험 문제고 저희 학원에서 나갔던 프린트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 것들 어디서 나온지를 다까지 분석한 겁니다. 이건 뭐 학교 시험이니까 애들 다 보면 바로 알 거고요. 이것도 다 나간 거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고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적중해서 실제 작년 거예요. 애들 보면 이 정도는 거의 문제 유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중등부는 거의 다 90% 가까이 되고요. 고등부도요 좀 낮은 데가 71% 정도? 논현고등학교가 시험이 요즘에 그죠? 학교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많이 좀 어려워져서 좀 딴 데서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학교는요 82% 겠죠. 그러면 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만 비슷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5명이 앉아있으면요 저희가 수업할 때 제가 토요일날 보강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좀 그때 제가 의찬역수 문제 갖다 놓고 제가 풀긴 해주는데 그거 말고는요 내신 기간 4주 동안에 한 2.5주 정도는 5명 앉아있으면 5명이 푸는 게 다 틀려요. 왜냐면 똑같이 10문제 풀어도 2개 틀어도 1, 2번, 3, 4번이면 틀린 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냥 다 연필다고 여기서 풀고 있거든요. 몇 번씩. 그리고 아시잖아요. 다 해야 집에 가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집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제 지필 공부만이 공부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히 성적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식의 내가 과정을 펼쳐갔는지 성적만 갖고도 갈 수 있죠. 이제 그게 상위권 되거나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일례로 있잖아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싫어요. 최저 맞추기도 좀 싫고요. 면접 준비하기도 싫고요. 그냥 내신, 교과 점수만 해서 갈게요. 라고 하면은 1.9. 1.9면 반에서 거의 계속 1등 했던 친구죠. 그죠? 내신 1.9. 그 친구가 그냥 저 교과 전형으로 해서 면접도 없이 갈게요. 라고 하면 광운대를 가요. 네. 그게 근데 2.7인데 이것저것 좀 준비하고 해서 종합전형하면 중앙대를 갑니다. 제가 실제로 보냈던 애들이 등급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9를 맞았는데 내신 교과만 했다. 근데 얘가 딴 걸 준비하기가 싫어. 귀찮아. 생기부 관리도 안 했고 독서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수능 최저 보기 맞추기도 싫어. 그럼 그냥 그것만 갖고 같아? 그래 넌 영어만큼 했으니까 여기가 반에서 계속 1등인데 광운대 가는 거예요. 연고대가 아니고. 근데 그만큼 뭘 또 준비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어이구, 보통 1시간 반 정도 끊으려고 했는데 딱 1시간 반 정도 걸렸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했고요.
혹시 그러니까 뭐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좋은 자료 많이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은 제가 또 밴드에 또 올려놓고 또 뭐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 블로그도 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좋은 정보도 있는데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링크 걸어서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는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질문 있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뭐 앉아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뭐 민주 어머님 아까 전에 좀 하셨으니까 뭐 언제든지 다시 연락. 저한테 궁금한 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